예, 안녕하십니까. 프로게미입니다. 오늘은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데이터 규제 3법, 개망신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핀테크랑도 이제 테마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최근에 막 급락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재미있더라고요. 아마도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차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타낸 차트에는 2013년부터 이제 오늘 22일인가요? 그때까지의 차트인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죠. 아주 장기간 동안 6, 7년 동안 장기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보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3년, 4년간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치도 좋고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 이익률도 20%.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차트상에도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제가 임의로 그린 추세선이긴 한데 선형적으로 상승하다가 슈팅을 했다가 이제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수급 실적들을 보면 외국인은 지속 사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아마도 기관 쪽에서 많이 투매를 한 게 영향에 이제 여기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지금 1차 지지도 깨졌고 지금 2차 지지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거래량도 좀 터진 느낌이죠. 아까 앞쪽에서 보신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라서 결국에는 다시 저 고점을 도달하겠지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이 뭐 19,000원쯤에서 만약에 물린 분들이라든지 아마도 하락하다가 반등을 다시 하던 대략 15,000원쯤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2차 지지 내지는 추세선 지금 핑크선의 하단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선 저기 보면은 11,500원 정도 뭐 대충 그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까지 이 부근까지 열려 있다라고 일단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데이터 규제 3법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 저도 뒤에 또 상세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멘텀들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슈 내지는 뉴스들이 모멘텀이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런 모멘텀보다는 수급이랑 뭐 이렇게 보자. 2019년 뭐 2월 달부터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거의 두 배 정도 뛰었네요. 2019년 2월부터. 그리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기대감이 빠지는 걸 수 있지만 일단 당장에는 수급 문제가 좀 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지금 8월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8월 21일 기사를 내놨는데 뭐 시민단체의 반대로 데이터 3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했고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이틀간 주가가 12.2%뭐 실망감 고려해도 약간 뭐 여기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소 지나쳐 보이긴 한다. 그래서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그 데이터 3법이 작년 8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계속 언급은 됐었어요. 제가 그나마 8월 12일부터 뭐 이렇게 쭉 하긴 했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데이터 3법에 대한 그 국회 통과를 계속 기다리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2월부터 주가가 이제 약간 급등하는 추세를 나타내곤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적지 않냐. 단지 수익을 실현하는 곳 좀 이제 매도 그런 주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은 좀 뭐 부적절한 것 같고 매도 이제 수익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급 문제. 그러면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길래
이제 이것에 대해선 자꾸 부각이 되느냐. 아무도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이게 데이터 3법이라는 게 내가 구체적으로 뭔진 모르지만 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지닌 그런 나이스 평가 같은 회사가 데이터 수집과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짐작이 되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저도 조사하면서 좀 의문이 든 사항이긴 한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익스피리언이라는 이 회사가 보니까 다국적 기업인데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의 24%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정보 제공들 그게 이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이스 평가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제가 뒤에 사실 좀 더 분석을 하긴 했는데 지금 빅데이터 활용된 매출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출이 바로 20%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회사 당연히 더 커지겠죠. 매출도 커지고 수익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이제 이렇게 받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당장의 익스페리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이스 신용평가 이 회사랑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던데 이게 뭐 2억 5천만 미국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대략 직원이 이제 17,000명 그리고 전 세계 37개국에 예를 들어 뭐 영국, 미국, 브라질 요런 쪽에도 뭐 다 이렇게 지사를 두고 있고 본부를 두고 있고 어쨌든 2018년에 매출이 46억 달러, 46억 달러면 4.6조인가요? 동그라미 3개 붙이면 그렇죠. 4.6초. 지금 앞에 보셨을 때 4천억이었죠. 4천억. 1000배 차이인 거죠. 물론 이게 나이스 평가 정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뭐 제약은 있겠지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아주 큰 이제 포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망신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 그리고 정보통신망 망 신용정보보호법 신 요렇게 세 개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입에 착착 붙으라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이제 익명 데이터 활용 가공을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가 보통 아마도 누구라도 이제 현대에 누구라도 이게 쓰신 기억이 있을 텐데 보통 우리 개인 정보들을 사용할 때 은행이라든지 뭐 인터넷상의 그 뭐 휴대폰 결제할 때라든지 그런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를 해주면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우리 개인 정보들을 익명 데이터로 한번 가공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우리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가공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뒤에 아마도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우리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그런 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좀 세세한 내용이긴 한데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들을 부처를 관리하는 부처를 통폐합해서 좀 더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부처 통합도 이제 포함된 법이고요. 그리고 통신망법도 뭐 마찬가지로 이게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속도를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공부할수록 뭐 나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빅데이터 이런 규제 완화해줘야 되고 산업도 키워야 되니까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이 산업도 핀테크 사업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많이 느낀 그런 법들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 체결과 이행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게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결제할 때 항상 클릭해 주는 거 우리가 동의했을 때만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회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 미국, 유럽 같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이런 가공 정보를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개인정보는 뭐 이렇게 우리 실제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라고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명 정보 내지는 익명 정보로 가공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뭐 기업들, 회사들이라든지 보면은 우리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예측하고 미리 물건을 배송할 준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빅데이터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이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논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망신법이나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먼지만 쌓여 있다. 국회 파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뭐 논리로는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뭐 저도 염려가 되긴 한데 뭐 충분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죠. 하지만 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저도 뭐 정부라든지 이 사람들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할 때 좀 상식에 맞게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시민단체에 염려가 되지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잘 이제 문제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이제 마련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민아 창조경제위원회 이제 연구회 이사장님 이분이 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던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지만 법에 막혀 인력과 인프라 모든 면에서 뒤처진 상태다.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로서 EU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8년 5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라고 하는데 요거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 260억 정도, 그러니까 세계 매출의 4%를 내거나 이제 260억 원을 이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EU 법이랑 우리나라 법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EU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이제 EU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그쪽 나라와 우리 그 유럽 나라의 유럽 EU와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적절하다, 비슷하기 때문에 너희들 규범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어떤 기업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뭐 이 나이스 정보 평가 이 회사는 뭐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에 이제 EU에 진출한 회사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규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로 채택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악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용이 깁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요게 앞쪽에서는 그래서 개망신법이라는 게 통과가 안 돼서 어떤 거냐라는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썰을 풀었다면 일단 이거 안 됐으니까 나이스 평가 망했냐? 나이스 평가 돈은 잘 벌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2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이에 좋아요와 그 구독 제가 사실 다른 뭐 잡담이긴 하지만 다른 이렇게 사이트 유튜브에 이렇게 가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내가 과연 여기서 뭐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거나 뭐 차트 분석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수도 많고
하지만 저도 뭐 이게 돈을 엄청 많이 벌진 못하지만 네, 돈을 잃지 않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이게 나름 뭐 확신을 가지고 하려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덜 불안하고 좀 더 내가 돈을 넣을 때 자신 있게 넣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기본 분석들에 대해서도 좀 충실히 이거는 뭐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잘 찾아내고 이런 것들의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 회사는 뭘 하고 있구나, 얘가 어떤 거를 분석했구나, 공부 지식 쌓는 수준에서 이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저도 좀 신나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2부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얘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보시면 얘들이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업 정보 사업, 개인 신용 정보 사업, 자산 관리 사업. 세 개가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세세하게 읽어보세요. 근데 기업 정보 사업은 기업의 어떤 이런 신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개인 신용 정보 사업은 우리가 뭐 은행 거래한다거나 결제할 때 신용카드 결제할 때 우리 개인 정보들 제공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자산 관리. 그러니까 이게 돈 받아야 되는 거 채권 추심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해결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주는 그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산 관리 사업을 하는 거죠. 채권 추심까지 포함해서 절대 뭐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미리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미리 사업에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이제 업무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업 정보랑 이제 개인 정보 사업 그리고 뭐 자산 관리 사업 중에서 생각보다 개인 신용 정보 사업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이 60%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 사업이라든지 자산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이고 크게 상승을 하지도 않지만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었고 개인 신용 정보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약간 좀 특이사항으로 자산관리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불경기가 온다 만다라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이제 채권 추심이라는 게 떼인 돈 이제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일 때 오히려 자산관리 사업에 이게 비율이 높아진다는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 소개하는 그 자료를 그 공시 자료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코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평가 정보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다 대부분 다 수수료인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액이 절대 적지 않죠. 매출이 뭐 몇백억 되고 뭐 매출이 몇천억 되고 수익이 몇백억씩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례긴 한데 카카오뱅크 설립이 보니까 2017년 뭐 8월쯤에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설립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도 몰랐는데 대출이 8천억이 넘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나이스 평가 정보가 대략 개인 신용 정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 점유율 60% 정도. 그러니까 2012년에는 한 천억 원 정도의 영업 수익을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요 당시 뉴스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인 거죠. 2,200억 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요거는 근데 아마도 누적 수익률인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가 앞서 봤을 때 2019년 자료에서 봤을 때는 연 수익률이 뭐 500억, 600억 사이 정도였는데 이 기사에서 요 얘기는 아마도 뭐 누적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당연히 더 수익률이 늘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조회해 볼 수밖에 없다. 밑에 보시면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사에서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거의 뭐 60% 지금은 더 증가했는지 그런 자료들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 굳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건 아니겠냐 라고 이제 이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익스피리엔이라는 그 회사 그 이탈리아 회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처럼 그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이 20% 정도를 발생하고 있는데 나이스 평가는 어떻게 이제 계망신법이라는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냐. 근데 이게 사실 뭐 아직 개통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의 그 공시 자료에도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것도 잘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된다고 했을 때도 돈이 벌린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나이스 평가 정보도 어떻게 활용될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잠재성이 모르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오픈된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근데 2017년 2월 정도에 보니까 통신사들이랑 요런 뭐 접목 신용평가 서비스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랑 신용평가 모형 텔코스 코 개발을 해서 뭐 개인 신용도 재평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통신 비용을 꾸준히 잘 납부를 했다. 그러면 뭐 개인 신용도를 뭐 1, 2등급 올려준다거나 뭐 납부를 성실하게 못했다면 뭐 떨어뜨린다거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납부 실적이랑 멤버십 등급을 통해서 뭐 금리를 인하해 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돈이랑 금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돈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굴이 좀 더 될 거란 거죠. 제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뭐 호응이 좋고 뭐 요청이 또 있으면 핀테크 관련해서 요 나이스 평가 정보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나라에 다른 회사는 없는지 잠재성이라든지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대략 흘러가는 요 분위기를 이해하셨다면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2019년 2월부터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언급은 그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상승된 게 데이터 3법에 의한 것뿐만도 아니고 지금 내려가는 것도 데이터 3법에 의한 것뿐만은 아니다. 분명히 이 3법이 통과되면은 잠재성이 훨씬 더 확장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거보다는 기대감 뭐 조금 하고 수급상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기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 그 보셨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사들이고 있는 추세였고 기관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지 않냐. 하지만은 이 최대 빠질 수 있는 그 가격대는 뭐 지금 추세선 1에서 이제 추세선 1 그 연장선상이라든지 추세선 1의 그때 밑에 바닥에 변고점 있는 요쪽이 이제 지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더 이렇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뭐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닥을 확인하고 최고로 좋은 거는 분명히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건데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으로 보면 회사의 결정적인 무언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라면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고 추세선 1까지 빠질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중간에 반등을 하는 그 지점쯤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나눠서 매수를 해보지 않을까 정도라는 예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하면서 귀찮게 이게 근데 좀 웃기긴 해요. 이게 혼자 공부하면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이게 자료로 설명을 하면서 말이 돼야 되잖아요. 논리가 서야 되고 아마도 이거 보시는 분들 나름 이제 똑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자료들은 더 찾아보게 되고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던데 저도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이 회사 저도 관심 종목 등록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좋아요와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